어떤 게 진짜 심화학습이냐, 알고 있는 심화했니, 심화해라, 심화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려운 책을 푸는 것, 적어도 최상위 S, 그죠? 안녕하세요, 안혜선생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가장 기본이 되는 큰 줄기 중에 하나인 심화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습입니다. 제 채널을 수년간 이제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올해가 지금이 시즌 4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매 시즌 시작할 때쯤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복습이 되고, 최근에 신규로 구독하신 분들이 과거 영상을 다 찾아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화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진짜 심화학습이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심화학습 예전 영상을 좀 찾아보신 분들이 심화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꽤 있어서, 일단은 저는 이제 심화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는 겁니다. 자, 심화란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심화의 의미, 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심화했니, 심화했니 라고 했을 때 이제 들을 수 있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화했니의 의미, 혹은 심화학습의 의미는, 우리가 심화잖아요. 이게 한자어죠. 깊어진다, 깊이 되도록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심화의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가 아마 이렇게 뭔가 점점 깊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이 수학 공부의 심화 역시 이 사전적 의미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게 심화학습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 독감 같은 거 좀 걸렸다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어야지 덜 났습니다. 저 심화학습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심화했니, 심화해라, 심화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의 심화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책을 푸는 것.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심화했니, 심화했니 이러면 문제집 제목으로 치면 디딤돌, 적어도 최상위 S, 그죠?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니면 센 수학 전체를 우리가 심화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센 수학의 C 부분을 심화라고 일반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혹은 센에도 최상위가 있죠. 그런 것들을 풀 때, 혹은 디딤돌 최상위 S, 혹은 아니면 최상위, 이런 문제집을 아이들이 풀었으면 심화를 했다, 이런 문제집을 안 풀었으면 심화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심화를 해야 합니다 라는 제 영상 시즌 1, 2, 3, 4에서 말씀드리는 심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같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책을 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책을 풀어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책이 그 학생한테 심화인 학생군이, 학생 수준, 그런 수준의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한테는 이 문제집을 푸는 게 심화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문제집을 푸는 게 심화가 아닌 학생들도 있다 이거죠.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 그 학생한테는 이 책을 푸는 게 심화가 아니고, 그 학생이 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집부터 시작하면 그게 심화입니다. 왜? 점점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학습하다 보면
그 학생의 이해도의 깊이가 깊어져서 어느 순간 이런 문제집을 다뤄야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이 문제집을 하는 게 그 학생한테는 심화가 되는 거죠. 제가 벌써 여기다가 방법이라고 써놓고 방법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심화를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영상에서도 초등학교 학생이 수학을 처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3학년, 2학년, 3학년 주로 이렇게 했을 때 선행학습을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심화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의미도 그 심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점점 깊어지는 방향으로 먼저 학습을 시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무조건 최상위를 하세요. 최상위를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 4학년, 5학년으로 가면서 익혀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태도잖아요. 공부하는 태도. 조금 어려운 게 나와도 조금 붙잡고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먼저 익혀야 하는 거죠. 몸으로. 쉬운 문제만 막 풀면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걸 통해서 아이가 그런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태도가 이제 쌓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심화가 이 방향이 아니고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냐 하면, 초등 심화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속된 말로 하면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야 선행을 쭉 나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이제 제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심화하고 다른 거죠. 초등 심화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초등 심화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심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초등 심화하다가의 의미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책을 애한테 풀리다가 최상위의 하이레벨 부분을 막 애한테 풀려고 하다가 애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 이런 것보다, 혹은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한데 남들이 이런 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 막 하다가 애가 나가 떨어지더라. 이런 것보다 선행을 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금씩 깊어진다라는 의미의 이 심화하고는 내용이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 초등 심화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실력이 이 정도인데 이 학생이 실제로 조금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는 내용이 이 정도 높이가 적정한데, 만약에 이 학생한테 이 정도의 학습을 강요한다면 이 학생은 이 정도 학습을 하다가 나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 이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학습의 그 깊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깊이를 반드시, 그러니까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은 존재하는 겁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부분 풀었던 문제를 틀립니다. 학원에서 다 설명 들은 문제를 틀려요. 그 학생들이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면 그 정도는 이 정도의 높이인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자기가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높이는 틀렸다고 해도 이 정도 높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한두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 정도 높이인 거죠. 그런 문제는 원래 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깊어진다는 의미에 안 맞는 심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심화를 하면 당연히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심화,
적정한 수준의 심화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산을 넘지 못하면 혹은 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면 그 학생은 실력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만큼 높이가 공부를 해서 마칠 수 있게 돼야 실력이 여기에 올라가는 거고, 이 정도 높이에 와서 예전에 이 높이에 있을 때 여기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높았지만 이 학생이 내가 좀 노력해서 잘 안 되던 부분이 된다면, 이해가 되고 혼자서 풀어낼 수 있게 되어서 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이 수준의 이 난이도의 문제는 요 정도만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 초등 심화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초등 심화의 의미가 이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드리는 점점 깊어짐의 의미와 이 초등 심화가 다르고, 나가 떨어진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한테 과도하게 어려운 내용을 남들이 하니까, 심화라고 하면 이런 걸 푸는 거니까 이런 걸 풀려고 했더니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는 선행을 택한 건 아닌지 한번, 혹은 선행을 택하게 되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반드시 수학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 실력이 여기면 반드시 이 작은 산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학생의 실력이 여기에 올라온 거고, 이 산에 올라오면 다시 다음 봉우리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깊어지는 이런 심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제 학습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한테 제가 막 쉬운 다음 학년을 하면서 뭐 전학년 심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선행학습 관련된 또 기본적인 이야기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는 작은 산을 하나 오르고 또 다시 그 다음 눈에 보이는 작은 산을 하나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깊이로 따지면 점점 깊어지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이 사전적인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의 심화라는 의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심화는 그저 이렇게 최상위 블랙라벨, 뭐 하이레벨, 최강 TOT 뭐 이런 걸 푸는 것이 심화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뭐 심화를 똑바로 해야 된다, 심화를 똑바로 해야 된다, 심화를 해야 된다, 심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이의 실력에 맞는, 조금 아이가 극복해야 되는, 극복할 만한 그런 수준의 문제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실력을 조금 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금씩 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심화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까지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깊이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먼저 하고, 그래서 아이가 여기에 올라설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깊이는 다시 요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점점 깊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카페에 질문해서 우리 아이가 무슨 책을 풀었는데 다음 책은 무엇을 풀까요? 이런 것보다 그거는 풀어봤다는 경험은 사실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측정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죠? 인근에 있는 학원에 가셔서 레벨 테스트를 쳐보고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성적이 어느 수준의 문제집까지 어느 수준으로 해결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대답을 해주겠죠. 대답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건 레벨 테스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력을 확인하시고, 실력을 확인한 후에 실력이 확인이 돼야 어디까지 공부할지를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문제집의 정답률 가지고 실력을 파악하지 말고 시험을 쳐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집의 정답률에는 오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는 교재,
를 선택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똑바로 심화 학습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되면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